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겨우 30 후반인데 벌써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기다니, 그것도 좋지 않은 사연이죠. 이런 이유로 결혼 후 살아가는 삶이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을 하나 들어봐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었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대로라면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모진 시모와 함께하는 악랄한 시집 생활 속에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악랄한 시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제 남편의 어머니인데 시작부터 시어머니를 욕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를 더욱더 증오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길래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자식까지 증오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앞의 이야기들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두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둘만 있었던 부모 상대로 응답합니다. 백슬래시 쌓인 편모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편모부 가정은 그랬습니다만 아버지께서 혼자 바깥에서도 일하시며 집안일까지 신경 쓰시면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가정을 동경하며 어른들의 손길을 항상 그리워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남편이 대학생 시절에 돌아가시면서 일찍부터 혼자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서 사람 간의 정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곁에는 친척들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남편과는 살던 곳이 다르고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만나 다니던 경우 함께 있고 있으면서의 생각들을 고백했습니다.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연애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남편을 예비 사위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남편의 쓸쓸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결혼을 할 결심을 한 우리는 어려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중에 제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전에 제게 친구를 찾고 싶다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분명히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은 매우 어린 나이 때 시부모님들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에게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모와의 기억은 내게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친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노력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남편의 친모를 찾기 시작했으나 결혼할 때까지 겨우 찾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남편의 친모에게 다가가기가 망설였다. 남편의 친모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였다. 정말 쓰러질 위기에 처한 집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끼니 걱정까지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남편이 친모의 상황을 알게 되면 매우 가슴 아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고민하던 저는 그것을 모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먼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편과 친모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의 결심대로 남편의 친모를 찾아가서 저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어머니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 그날, 남편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을 보였지요. 그렇게 다음 주말을 맞아 저와 남편이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내려가 도가 됐고 그곳에서 30여 년 만에 두 모자가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남편이라도 한 번도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시모님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겨 눈물을 흘렸을 만큼 말이죠. 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감정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이전에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일찍이 찾아뵈봐야 했는데 그동안 당신을 찾아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새 가정을 이루시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아, 그런 말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마음 아픕니다.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널 못 만나게 한 적이 있어. 이혼 당시에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있었거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을 안 해서 너는 잘 모르겠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와 헤어진 것도 그때의 일 때문이야. 이혼 후 처음 몇 번은 널 보러 갔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널 만나게 못하게 하는 내 아버지를 보면서 민준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테니 그래서 널 보는 걸 포기했었어.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러나 네 아빠가 그 여자와 헤어졌을 거란 것을 생각 못했어. 일찍이 알았더라면 널 보러 갔을 것이라 미안하다, 민준아.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찾지 않았었거든. 옆에서 듣고 있었던 나도 안타까웠는데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거기다 남편은 이제까지 아버님과 시모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여자 문제로 인해 시모와 이별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고생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있었던 일에 큰 유감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남편의 친모도 결혼 전에 만나게 되었고 이제 행복한 결혼식만 치를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결혼 직전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고 친척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던 일로 결혼식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여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자녀를 낳기도 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고모가 모르는 일로 두 분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누가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히는 일로 인해 걱정해야 할 상황이 생기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잘 저를 키워주셨는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친척들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지 못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모를 혼주석에 앉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반에 시모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계속된 남편의 설득 끝에 수락하였습니다. 결혼식장 분위기가 수그러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에 참석한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의 친모를 처음 뵌 상황이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남편의 친척들은 심하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분위기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이 행복하다면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수선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즐겼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챙겨줘야 한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직전에 생긴 시무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보다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었죠. 아들과 30년 만에 만나게 된 후 저는 시모를 자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서로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시간이 여유로웠고
우리도 우리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친정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시모의 집에 매주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모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는데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자주 난색을 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모가 이사를 온 날부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생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이사를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집을 찾아가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옮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걸 여기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해서 넣어야 할 텐데. 아니요, 그걸 안으로 넣고 닫고 정리하려고요. 뺄 때마다 2번씩 해야 하잖아요. 그럼 빨리 닦아서 집어넣어야죠.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그래서 언제쯤 이 짐들을 다 정리할 거냐? 그리고 이것은 뭔가요? 저건 누가 저기다 두라 했어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이삿짐 아저씨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걸 지켜보고만 있지요? 둘 사이에서 예상했듯이 이삿짐 마려웠어요. 같은 동네로 이사를 안 하는데 새 동네로 오는 것만 하루 반가량이 걸렸기 때문에 심신이 예민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짜증스러운 행동과 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삿짐을 실어나가는 차량이 떠날 시점에 시모가 부르며 자신은 방으로 들어가 정리를 다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저씨가 제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 시어머니의 일이고 형편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으니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귀띔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이후 당직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찾아와 이삿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식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중국집 배달원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중국 요리를 시켜 놓았었죠. 그러나 철가방에서 나온 음식 양이 우리 3명이서 먹기에 부족했어요. 식사 메뉴는 3가지였지만 요리 메뉴는 풍성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제가 음식을 내려놓는 직원께 착각하시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다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3명이거든요. 여기가 32대 2번지 102호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니요 아저씨, 이걸 다 우리가 시킨 거 맞아요. 네, 너는 나한테 물어보면 됐을걸. 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이걸들 다 내가 시킨 음식 맞다. 이사하고 고생했는데 잘 먹어야지. 아저씨, 다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도 결제는 저희 몫이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식사값을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숨길 수 없어서 남편이 시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이해를 부탁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 난실이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며칠 동안 드실 음식까지 시키신 것 같아. 이해 좀 해줘. 내가 용돈을 아껴서 오늘 든 비용을 메꿀 테니까 남편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나에게 표정이 좋지 않아 한 남편의 말을 달랬지요. 난감해하는 남편을 보고 나도 그의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곧바로 표정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시모를 만났을 때 형편없는 일이 생겼어요. 장을 보러 가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있던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지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그럼 나랑 창 좀 보러 가자네. 어머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좀 와. 이삿짐을 옮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변에 있는 마트나 시장, 편의시설들을 전부 지도로 그려주기까지 하는 시간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건가 싶었어요. 단순히 같이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라면 굳이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는데 말이지요. 걱정이 됐지만 아무런 핑계도 댈 필요가 없었고 그냥 장을 보려고 퇴근 후 시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잠깐 앉아 숨돌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시장을 함께 가자며 같은 시장을 몇 바퀴 돌면서 여러 짐들을 저에게 다 들게 했어요. 그런 일들을 참아낼 수는 있었지만 시모가 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거슬렸어요. 제가 집는 음식 재료를 족족 따지는 것이었거든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상품 같지 않은 파지를 집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찍는 것마다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면 뭐예요? 아무리 살림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너, 우리 아들 제대로 돌봐줄 생각이 없니? 최근 들어 아침밥도 남편이 보고 알아서 챙겨 먹고 저녁도 사 먹어야 한다는 여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너도 그런 애니? 그만큼 짜증스러워서 불편하게 놔놓고 이번에도 결제는 제가 해야 했어.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재료로 요리까지 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했어. 이런 상황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었어. 돈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지만 시모를 만날 때 비용을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쓰긴 힘들었고 또 그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수록 답답했어. 서서히 거슬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게다가 샘은 매 주말마다 자신과 함께 놀아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전에는 제 남편과 함께 지내지 못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말했는데도 가지 못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너희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점심 먹자.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녁도 먹고 어머님, 전에 언급했듯이 그날은 친정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요. 생신 축하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때부터 축하하고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저녁에는 모여서 축하하죠. 그러니까 점심때 축하하고 나가시면 될 거예요. 양쪽 집안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를 쓰려고 왔는지요? 그럼 그날 일찍 와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게. 결국 아침부터 시모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을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돼서도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프다고 속이면서 말이에요. 저희와 함께 시간을 잘 보내던 중에 갑자기 아파하는 시모를 보며 당연히 꾀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잡혀 있게 되고 남편 없이 혼자 친정집에 온 저를 본 친정 식구들은 제 기분을 애써 맞춰주셨는데 친정아빠 생신이어서 기분이 나쁜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주의를 주셨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시어머니에게 무리한 행동과 요구, 심한 말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잘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주말이 되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러다가 이런 못된 여자 모자 떼고 이간질하니 당연히 계획대로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했다고 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만들어 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손바닥에 둔 채 입맛대로 다루려고 하는 건가? 어디서 이따구로 말하려고 해봐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남편이 말했고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제서야 끊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놀랍고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신문사 공모전을 통해 찾아간다 화약을 쏟아 시모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일이 끝난 것처럼 그랬다. 시모는 자리에 앉아 울면서 슬픔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내 운명이라고. 남편을 봐 없는 아내라면 자식의 복도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 덕분에 그나마 있는 자식의 복이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민준이,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전하려 안 했어. 하지만 적잖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내게 말했다. 남편은 흥정 중에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여성은 옷 한 벌을 못 채운 채 어떻게 살았겠어. 손목을 부숴서 일해도 온몸을 상향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랬던 거래. 한국어 문법과 맞는 표현으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을 협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함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시모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실제로 시모를 만나러 갔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압박하는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며 이후에는 괜히 말하지 않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남편을 보며 오히려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위로를 받는 동안 친모와 가까워진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허탈해 보이는 남편의 어깨가 쓰러질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꼬여버린 시모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시모의 부름과 잔소리에도 기분이 나빠하지 않으며 내가 나서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소동이 있고 난 뒤로 시모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에 거리낌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턴 그나마 며느리라고 저에게 차리던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질 않았어요. 험한 말 쌍소리는 기본이었고 요구사항도 많아졌어요. 그런 일을 겪다가 제가 회사를 잠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회사 업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일을 쉬게 되면 원래 일하던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요.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부터 시모에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새로운 레퍼토리가 생겨났죠. 저를 남편이나 돈으로 몰아갔고 아픈 사람에게 몸으로 때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해요. 요즘 몸 때문인지 계속 낮잠을 자게 되네요. 아이고, 팔자 늘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 아들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한다.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자고 뭐 그런 생활할 거면 잠깐이라도 몸 쓰는 일 하는 게 낫지 않겠니요? 앞에 마트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던데, 그거요. 해서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최소 3개월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해서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좀 괜찮아지면 운동도 하고 차차 일할 몸을 만들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하세요. 우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집이 낡아서 도배질을 시켰는데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먼저 예상하고 적당한 선에서 핑계를 댈 수 있게 도와줬고 가끔은 와서 함께 하세요. 시모에게 너무 괴롭히지 않도록 말해주었어요. 덕분에 매일 시달리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시모와의 관계와 그 존재는 고민거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간을 함께 해야 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일이었거든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가는 시모가 어떤 난리를 치는지 예상했어요. 따라서 가야 한다면 그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선물과 함께 용돈도 챙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렴풋이 직접 요리하는 대신 시모가 만족할 만한 비싼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때 제게 시모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과거 시모의 부름으로 장을 보던 중 들은 대목인데 생일상과 제사상에는 반드시 손수 음식을 차려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었지요. 이로 인해 직접 생일상 음식을 차리는 것이 더 나아 보였어요. 물론 비싼 식당을 가더라도 시모는 기쁘겠지만 당연히 자기 기분이 상할 때는 생일상을 차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있으니 가게의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이 정도면 시모의 취향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기분 좋게 넘어가진 않았지만요. 이것을 전 분리가 준비한 거니까 우리와 보내는 첫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좀 써봤어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네요. 그래게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딘가 고급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더 수고롭지 않겠니? 밥 한 끼 먹는데 젓가락질을 몇 번이나 해야 할지 이렇게 많은 거려. 했어. 근데 저번에 어머님이 생신상은 손수 차려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밤새 준비했는데 수고했다고 말해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어머님께 그러지 마, 민준아.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난 농담도 못하니 확실히 차식놈이랑 며느리가 있는 게 든든한 일이구나. 내가 이런 상도 받아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어. 평소에는 음식을 개발로 하는지 소발로 하는지 항상 엉망이라 못마땅했는데 또 이런 참치상은 그럴듯하게 차렸구나. 그런데 이건 전부 내가 한 거 맞지? 혹시 그 출장 뷔페를 부르셨는지 어디서 가져오신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면 서로 기분 좋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을 건드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시모가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분위기를 맞추면 오늘 하루는 힘든 소리를 듣지 않고 이곳을 무사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일상을 받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시모께 곧바로 선물과 용돈을 줄 생각도 해봤지만 저에겐 그 두 개가 보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선 식사를 마치고 하나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분이 한 시간에도 여러 번 바뀌는 시모였으니 혹시 기분이 틀어진다거나 불쾌한 소리가 나올 때 입막음용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다행히 식사를 끝마칠 때까지 시모의 기분은 좋았고 이제 슬슬 준비한 선물을 내놓으라는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시모의 기분이 안 틀어지게 바로 선물을 드렸어요. 아마 생일상만으로 충분한데 왜 이러한 것까지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너희들 알아? 선물이 기대만큼 못하면 앞에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거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고른 선물인데 어련히 잘 사왔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어봐도 괜찮아. 당연히 좋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시모는 우리 두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선물을 뜯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할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시모 나이 때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선물을 추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알려준 제품들 중에 선물을 고르지 않았어요. 굳어가는 시모의 표정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보다는 남편이 왜 제가 추려준 제품들 중에서 선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궁금했었죠.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건가 싶기도 했고, 혹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했어요.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그때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다가오면서 신발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바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신경을 좀 쓰고 싶었어요. 마음에 들길 바랍니다.
남편도 시모의 표정을 명확하게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모의 취향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억지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말을 한다고요. 일단 급히 시모의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 남편의 말을 끊고 준비한 용돈을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선물 하나 더 있었죠? 그건 집에 놓고 왔어요. 당신도 정말 그런 걸 깜빡해서는 안 돼요. 어머님 내일 꼭 가져올게요. 선물을 다시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요, 이거 제가 따로 어머니용 돈을 좀 드리려고 챙겼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면 더 챙겨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분이 상했던 시모는 제 말에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손에 있는 봉투를 낚아채러 가더라고요. 봉투 안에 있는 돈을 확인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발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으로 시몬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랐는데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어요. 봉투 안에 돈이 적었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시몬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놀라며 내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너 지금은 누구랑 놀고 있는 거야? 30만 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싸게 신발을 선물하면서도 그는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더 좋은 선물을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휴가를 쓰고 나서 선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넌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의 돈을 펑펑 써 다니지.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의 돈을 집어삼키고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돈을 쓰는 것을 어디서 보셨나요? 대부분 일주일을 어머니 댁에 있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도 사이가 이렇게 됐네요.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가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와 시모 옆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앞으로 와서 멈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는 당신의 행동을 참을 수 없어. 오늘은 그만둘까 했는데 내 아내를 때렸다니 내가 뭔데 내 아내를 건드려. 감히 내가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넌 당신의. 어머님께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가 놀라게 되어 남편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오늘 일어나는지 의아해했어요. 시모 집까지는 잘 따라와 놓고 선물을 주었을 때부터 남편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동안 시모가 제와 남편을 괴롭히긴 했지만 자신을 낳아주신 친모에게 손을 대려 검까지 하는 건 자식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몸을 날려 겨우 남편과 시모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시모에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처음 만나본 아들의 흥분한 모습에 넋이 나간 채 말랐습니다. 방금 전에 맞은 뺨이 아파서 시작되었고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져왔습니다. 건장한 남편을 저 혼자 맡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남편은 몇 차례 저를 밀치고 나와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다시 남편을 막아세웠지만 그 결과로 시모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은 시모는 자신이 살아온 힘든 과거를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동정심을 표하며 이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 당신이 나의 엄마야. 지난 30년간 그리워했던 엄마로서 널 낳아준 여성이란 걸 알아. 너한테 가족인 존재,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걸 왜? 존재는 겨우 그 정도의 의미일 뿐이야. 너도 대체 왜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들어놓고도 왜 이러는 거냐고? 엄마가 지난 30여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생일상,
생일 선물 같은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기대감이 커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니까 내 아내 머리채를 좀 잡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컵을 주고 욕하고 화내면 어떡하니?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몰랐으면 몰라도 모든 것을 다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놓고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나와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시모는 이제부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이겨내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귀에 딱지가 달리지 않게 들어왔던 그 이야기는 저에게는 재미없는 것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모가 어렵게 살아온 것에 대해 눈물을 보이며 하소연을 하는데 감정이 없는 자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 점에 주목하여 말씀드렸다면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흥분으로부터 말이 되어 나타난 것을 말로 인해 오늘 남편이 왜 삐딱하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신발 선물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여겼던 것은 당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건가요? 당신께서는 당신조차도 제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데요. 저에게는 엄마 없이 어린 나이에 살아야 했던 것이 진정으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에게 마음을 돌려 소중한 가족을 버리고 떠난 쓰레기에 불과하고 제 자신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 이제 나와 아버지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정보를 공유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신 건가요? 고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말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미워하시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을 믿는다고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도 당신의 변명만큼이나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계자식까지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했어요. 자,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면 누구인지 한 번에 알겠죠.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를 버리면서도 택한 사람이죠. 남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요. 시모에게 던진 명함을 집어넣습니다.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신, 우리 아버지가 바람둥이라서 이혼을 당했다고, 아버지가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걸 막았다고.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춤 호락나서 도망간 거라며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지 말자는 우리 아버지를 말로 뿌리치고 이혼해달라고 지랄연병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며 남자를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나 바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준 사람이 무슨 죄가 더 클까요? 힘들게 살다가 이제까지 남자 꼬셔서 편하게 살다가 혹시라도 그래도 왜 계속 그랬어요? 나이를 먹어도 쭈글쭈글해지면서 더는 남자들이 꼬셔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제 발로 걸어서 들어오니 이제는 나와 우리 아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히려 우리가 주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땅히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이 나쁜 여자는 시모가 저희에게 말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사 온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그녀의 횡포를 본 남편은 시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고모님께 알리기 위해 아버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고모님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말을 끝내셨죠. 아껴왔지만 남편이 우리는 이제까지도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해줄 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 고모께서 우리가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식 이후에도 시댁 가족들에게 비밀로 신모와 만나는 사실을 숨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었던 결혼식 전 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현재에 이르러서 그 판단이 조금 후회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젠 관심사가 다르겠죠. 고모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된 남편이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제 남편의 어머니로서 모성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시조부님이 된 분과 자신에게 시부모님이 된 분들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여러 핑계를 대며 남편을 맡기고 춤을 추러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알콩달콩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과 함께 밤중에 도망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라진 시모를 찾아다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매정한 시모는 도망쳐 나간 후에도 집으로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바람을 피워버리니 아버지는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이제 겨우 3살 배기 된 아들은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품을 법한 보통 엄마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후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시모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엄마 없이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집안으로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모가 아버지와 시댁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결정했다. 요구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기가 막혔던 일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죠.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한 차례 남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였어요. 제3자인 제가 끼어들어도 어질어질한 상황인데 아버님께서는 그때도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며 시모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아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인 남편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호적에 있는 결혼 관계 때문에 새 출발하기 어렵다며 아버님의 절절한 요구에도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쌀 한 톨만큼의 모성애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결국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 남편이 자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셨고, 그래서 시모와 있었던 내용을 시댁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 아버님과 시모의 이혼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시모가 나이를 먹고 곁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떠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시모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자신의 아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시모는 안타까운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적당히 한다면 오랫동안 우리를 속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준을 알지 못하는 도도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시모는 당황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나와 나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이모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모는 우리 아빠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만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너를 그리워했어.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겠어. 아버지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정을 벌인 건 맞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진정 좀 해. 엄마가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다시 거짓말.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나를 만나 달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몇 번이나 날 찾아왔는데
당신의 자식을 그리워해서 몇 번이나 만나러 왔냐고. 내 아버지는 당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만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에게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었고, 이혼 후에도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에게 만날 수 있도록 부탁했었는데,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 외에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사내들에게만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고모에게서 듣고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았어요. 당신을 찾았다며 울었던 제 모습도, 당신만 만졌던 손도, 당신에게 신경 썼던 내 마음도 정말 더럽게 느껴져서 씻어내려고 해도 지울 수 없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하곤 했어요. 더럽게 느껴지니까요.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알게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번 주에야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당신과 이별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제 친모니까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떠날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신발이었어요. 받아들이고 조용히 이제 내 곁에서 떠나주길 바란다. 나나 내 아내 곁에 더는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준아, 나 아니야. 너 오해하고 있어. 엄마가 정말로 너를 많이 생각했었어. 그리고 엄마가 이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해왔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기로 왔다는 걸 너도 알잖아. 우리 진심으로 이야기해보자. 이러면 오해가 풀릴 거야. 어떤 오해야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거나 얘기를 했는데 그 놈도 당신을 보고 그러더라. 태어나서 남자를 그렇게 좋아한 여자는 처음 봐.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자신에게 온대. 평생 함께 살 줄로 알았는데 그 다정한 인간이 또 다른 곳으로 흔들렸단다. 아버지께 이혼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옆에 있던 남자 맞지? 당신 이후로도 다른 남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당신 뒤에서 밟을 때마다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역겨워서 포기했어요. 그런 말 하는 것도 더럽다고 나는 생각해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우리 곁을 떠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던 시모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받는 도움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자 남편은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떠나라고. 만약에 매달리거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땐 당신은 산송장 사체로 제사치게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분명히 말습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그냥 말처럼 들리지 않았나요? 시모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모를 두고 저와 남편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시모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저가 시모를 찾게 된 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결국적으로 제가 시모를 찾아냈습니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친이 있다는 것과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더 일찍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미안해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시모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모진 일을 당하기 전에 시모를 끊어낸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모의 업무에서 물러나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시모는 다시 우리에게 유괴하려고 시도했어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하야, 연락해줘서 고맙다. 너는 나랑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너가 민준이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잘 설득해줄 수 있겠어. 응, 저기요. 날 좀 우습게 봤나 봐요. 내가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상대방에게 맞추어 줘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나 역시 남편 덕분인데요. 당신이 내 남편의 친모라서 참았던 것이라고. 하지만 무슨 말이 잘 통할지 몰라. 내가 당신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아직 우리에게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줄 아나요? 당신은 이제 빨대를 꽂으려다가 부러질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 입에서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주둥아리도 같이 부서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잘거리지 말고 내 남편이 말한 대로 우리 곁에서 살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 한 군데 부러질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